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지난 주말 OTT 서비스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신이다인데요. JMS부터 오대양, 아가동산 등등등 사이비 종교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JMS를 다룬 부분에서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해서 생생한 증언을 하는데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사실 정명석의 성범죄야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범죄로 10년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어떻게 그의 왕국은 건재할 수 있었는가?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 이 다큐의 증언자로 출연을 하셨고요. 지난 30년간 안티 JMS 운동을 하며 싸워온 분입니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 단국대학교 김도형 교수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화제냐면요. 어제 검찰총장이 나서서 그 JMS 정당한 처벌, 정명석 정당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예요. 30년간 운동하시면서 이 정도 뜨거운 관심은 처음 받아보시죠?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인데 예. 마침내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카이스트 나오시고 현재 대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계시고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반 JMS 운동을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졸업반 시절에 95년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일반 교회인 줄 알고 평범한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 한 두세 달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교회와는 다른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예. 워낙 정명석의 설교가 상식을 뛰어넘는 무식한 설교라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미 10몇 년 전에 여대생 성추행 폭로 수기가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전도사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를 제가 설득해서 탈퇴를 시켰더니만 그 여자친구는 이미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피해자였고 더 알아보니까 이제 뭐 그 안에서 제가 만났던 몇몇 여대생들이 전부 다 피해자였고 그래서 여기저기 추적해 보니까 80년대부터 피해자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있었고 납치, 폭행, 공동묘지로 납치를 해서 묻어버린다, 협박을 해서 입 막고 이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80년대부터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도저히 이것들을 가만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에 이제 투신하신 거네요. 그야말로. 그게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 다큐가 지난 주말에 공개된 후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반응은 이거예요. 아니 JMS 정명석이 뭐 성범죄 저질러서 감옥까지 갔다 온 거는 뉴스 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대부분 반응이 그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거처로 젊은 여신도들을 불러서 강간을 하는데 지금까지 피해자를 이제 수백 명으로 추정하는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부르면 거기를 계속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궁금증들. 보통의 사이비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 새로운 신입 신도를 포섭을 하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신입 신도로 하여금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느끼도록 친밀감을 느끼도록 접근을 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그 신도의 사회적인 인맥을 끊게 만들죠. 끊게 만들어 여기에만 집중하게.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일단. 너무 잘해줘요 처음에. 너무 잘해줘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잘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빠져들게 되죠.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될수록.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모가 출중한 여성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정명석에게 바로 성상납을 하는 겁니다. 아주 뚜렷한 정명석의 취향이 있다면서요. 키 크고 예쁜 여자죠. 키는 키가 커야 됩니다. 최소 170은 넘어야 주로. 그런 사람들은 정명석이 찍으면 데리고 오는 겁니까? 중간자가? 정명석이 찍기도 하고 그 취향을 아는 여신도들이 간부들이 알아서 갖다 바치죠. 여고 앞에서 특히 여대 앞에서 키 크고 예쁜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런 예쁜 여성이 있으면 다가가서 모델 혹시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포섭을 해서 모델 학원에서 워킹 연습을 시키면서 서서히 친밀감을 만든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너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JMS라고 대놓고 접근하는 게 전혀 전혀 그런 아니에요. 건 없죠. 성경 공부로 접근해요. JMS 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교회하고 똑같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세상 둘도 없이 잘해주다가 어떤 식으로 상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 교육을 해서 정명석이 재림 예수다, 메시아이다라는 세뇌를 시키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그 뭐 한두 달 만에 세뇌되는 사람도 있고 예. 워낙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죠. 예쁜 여성일수록.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 싶으면은 정명석에게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면담을 시키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성폭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뭐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성폭행할 리는 없고 뭐 자궁 건강 검진하겠다. 건강검진도 있고 성기에 대고 기도하겠다 뭐 이런 식이라면서요. 별의별 말도 못할 일들이 많아서 공중파 방송에서는 거론도 하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다큐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여성들이 다 이제 나체로 목욕탕에서 뭐라고 선생님 뭐 어서 오세요. 뭐 피로 주님 풀어드리. 저희랑 같이 반신욕해요. 피곤하시죠? 저희와 함께 반신욕하면서 피로를 푸시죠. 저 영상은 왜 찍은 거죠 도대체? 그걸 이제 그 당시 정명석이 인터폴 적색 수배돼서 해외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아, 정명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예.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영상을. 아니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갔더라도 이상한 거를 바로 눈치를 챌 텐데 또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놀래서 예.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미 친밀한 관계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신뢰 관계도 구축해 놨고 예.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붙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선생님의 몸을 빌어서 너를 사랑해 주신 거 있을 수도 있다. 아,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폭행이 사랑하라는 아니고. 성폭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해 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있는 거군요. 너무도 친밀하게 나에게 잘해주던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메시아의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맞습니다. 다큐 속에서 메이플이라는 홍콩 국적의 여성이 등장해서 뭐 생생한 증언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이 여성이 실명으로 증언을 하는데요. 20대 여성이 포교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70대 할아버지 정명성에게 농락당한 과정을 울면서 증언을 하는데 지금 메이플 씨는 홍콩에 계시는 거죠. 예, 지금 홍콩에 있습니다. 이 다큐 공개된 후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요. 지금 뭐 홍콩에서도 최대 이슈가 돼서 어제 홍콩 야후에서는 메이플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더 그렇죠. 생각이 예. 나니 과거 본인 트라우마가. 스스로도 내가 저런 무서운 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들었어요. 저희가 그 JMS 1978년 금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정명석이 창시한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김 교수님 초창기 대부분의 신자가 엘리트 대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명석 국졸이잖아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무학에 무일푼에 그렇다고 수려한 외모도 아니고 도대체 엘리트들이 어떻게 빠져들었는가? 엘리트들이 전 공범이라고 봐요. 첫 번째 포섭된 게 이화여대 여대생이었고 예. 그 여대생이 포섭되자마자 그 여대생이 자기하고 친한 서울대생을 안모 씨를 포섭을 했고 예. 그다음부터 고려대, 연세대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저는 거의 공범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거의 다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발음도 어눌한데 학력도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이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마구간에서. 예.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도 세상 눈으로 보기엔 초라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못난 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초창기 신촌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모든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조용히 모두 사라져 가지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 지금. 그분들은 다 떠났어요? 예. 김경천 목사라는 분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특히 가장 부총재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던 안모 씨라는 사람은 예.
심지어는 JMS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명석을 단독 면담해서 거액의 돈을 받아오고 예. 그리고는 뭐 지금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 신도들이 엘리트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명석이 범행 발각되고 지명수배에 대해서 해외 도피 다닐 때 또 뭐 구속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계속 뒤를 봐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면서요. 정명석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됐을 때 예. 당시 현직 검사가 그 성폭행 수사 기록을 몰래 빼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정명석에게 이렇게 대응해라, 저 사건은 저렇게 대응해라. 이 보고서까지 수사기관이 그 당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단체의 모임, 특히 저의 경우에 예. 그 현직 검사가 저의 출입국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었죠. 정명석이 해외 도피 중이니까 제가 해외로 나갈까 잡으러 봐 갈까 봐. 저의 출입국을 계속 조회한 게 나중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 직원조차도 예. 정명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죠. 그 국정원 직원은 유엔에 파견돼 있었는데 예. 정명석이 지시를 하니까 거기서 알고 있는 이제 친한 국정원 후배를 통해서 저의 출입국을 계속 조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갈까 봐 역시. 감옥에서도 혹시 뭐 좀 특혜를 감옥에서 2012년인가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셨는데 왜 정명석에게 특혜를 주냐 대전교도소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를 감옥에서요? 교도소 안에서 사용하고 교도관이 3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정명석이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도소 재소하는 사람이 외부 진료 횟수가 일반인 재소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정명석은 그 독거실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대전교도소는 성범죄자들은 모두 독거실에서 편의를 제공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 이번 넷플릭스 영화에서도 정명석이 운동 시간에 네. 운동장에 나와서 대전교도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 있는 신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교류를 하더군요. 예, 막 대걸레 가지고 대걸레를 신호 보내고. 이루고. 이것도 명백한 불법이고 운동할 때도 교도관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각계각층에 그러니까 신도들이 얼마나 어디에 포진해 있는 걸로 추정하세요? 없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맞는 소리일 겁니다. 법조계, 뭐 법조계라든가 대학 교수, 서초동에 권력기관이 많은데 서초동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권력기관 정문을 들어가면은 그 기관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그 조형물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이 JMS 신도인데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선생의 행위를 인성으로 보면 안 된다. 사람의 성질로 보면 안 되고 신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대학 교수가 만든 상징물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중에 정문 바로 앞에 상징물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징적인 얘기를 그야말로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학계, 뭐 예술계, 법조계 안 퍼져 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성범죄가 인정이 돼서 감옥에서 10년 살고 2018년에 출소를 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교주는 교지로서 신뢰를 잃고 이제 망해야 상식적인 건데 출소한 후에도 신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교세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좀 아이러니한 면인데요. 네. 그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설교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명석이 지정한 그리고 위임을 받은 JMS의 2인자 여자가 있습니다. 성모라고도 그 안에서 불리다가 요즘은 이제 성모라는 소리를 안 하던데 이 여자가 굉장히 쇼맨십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선생이 결백하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신도들을 계속 속여가면서 10년 넘게 관리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세상 뉴스나 미디어는 못 보게 한다면서요? 절대 못 보게 절대 못 하고 봅니까? 뭐 보면 영혼의 어떻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흔들리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보면 뭐 처벌을 받아 아니면 뭐 사탄이 되는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지옥 간다. 영혼이 총 맞는다. 절대 검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세뇌를 시키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유지가. 아무튼 10년 살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거죠. 예.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메이플 씨가 증언을 해서 피해 신고를 해서 드러난 일인데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메이플 씨와 이제 호주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약간 좀 너무
지체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10월 달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르지 않고 심정입니다. 있다는 예, 말씀입니까? 호주 피해자도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내가 나가야 되냐라고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오늘 오후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발표를 한다기보다 이제 예. 그쪽 정명석 변호인들이 동의를 안 하면 증거 제출을 못하고 증인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명석이 구속되기 전에 9월경에 8월경에 JMS 여신도들을 불렀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하죠. 내가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네가 경찰청으로 가서 거짓 진술을 해라. 신념을 갖고 확고하게 거짓말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렇게 신도들을 정명석에게 데려간 사람은 지금 현재 정명석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입니다. 변호인들이 직접 그런 거짓 진술을 강요받는 장소로 유도를 하고 심지어는 정명석을 만나는 자리에서 CCTV 꺼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게 지금 재판에 정명석 변호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김 교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죠? 이미 진술서는 제가 그 당사자를 직접 연락이 됐고 당사자의 지금 고백이 나온 겁니까? 당사자의 고백이 아. 나왔고 그 당사자의 진술이 이미 경찰을 거쳐서 검사님께는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거짓 진술을 한 사람조차도 성폭행 피해자이고 그래서 그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청에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나와서 울면서 메이플 그리고 호주 아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기 싫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변호인들이 하는 말은 지금 와서 못 바꾼다. 바꾸지 마라. 이건 뭐 거의 변호인들의 이게 기본적인 윤리를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 고백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가 된다 그 말씀이신 겁니다. 공개가 될 건데 아마 그쪽 변호인들은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들을 이야기가 좀 많아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김도영 교수가 쓴 에세이집 잊혀진 계절에 다 담겨 있는 지금 내용들인데요.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5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고 잠시 후 유튜브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자리를 오늘 김도영 교수가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JMS 퇴출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티 JMS 운동을 자그마치 30년 동안 해온 분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시고 본인도 대학 시절이셨던 거죠, 네. 교수님. 대학 시절 카이스트 재학 중에 일반 교회인 줄 알고 갔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고는 그때부터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하고 저는 이분이 본인의 생애를 그냥 걸었다라고 투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교수님 테러도 가족들까지 테러를 당하셨었다면서요, 전에. 예, 2003년에 정명석이 쌍둥이 여신도를 또 성폭행하고 나서 도피를 했을 때 그 정명석의 위치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속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석금 내고 나와가지고 중국 본토로 또 밀항을 했는데 예. 밀항을 하고 나서 정명석이 테러를 지시를 했죠. 김도영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김도영하고 이제 가라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체포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 테러하라 그래서 저희 엑소더스 사무실로 2번 쳐들어와서 테러를 했었고 또 정명석을 직접 체포했던 그 회원 한 명을 집에서 원룸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쇠파이프로 테러를 하고 세상에. 그다음에 저를 테러를 하려다가 저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를 테러 대상으로 바꿔서 전치 8주를 그 부상을 입히는 쇠파이프 테러를 벌였습니다. 아버님 얼굴에 한 면이 아주 그냥 모든 마비? 혈관이 다 끊어졌고요. 그래서 그 눈도 깜빡일 수 없는 평생 장애로 사셨죠. 함몰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예. 한쪽 안면이. 그때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런 테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아직 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피신해 계셨던 예. 거고 그러자 아버님을 저희 아버지 직장과 집 앞에서 몇 날 며칠 잠복을 하고 그래서 퇴근 경로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예. D-Day를 정해서
테러를 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가족인 걸 알면서 테러한 거네요? 가족이니까 한 거죠. 아, 김도영 교수로 착각해서 테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 저희 아버지 자동차 번호,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테러범들의 수첩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현직 검사라든가 국정원 직원까지 그쪽 신도니까 아. 개인 신상 파악하는 건 얘네들은 일도 아닙니다. 아, 신도가 아까 없는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도 저희 집사람의 직장에 찾아와 가지고 면담을 강요하다가 집사람이 거부하니까 편지를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 남편을 말려라.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편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보복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탱자탱자 수사를 아주 그냥 탱자탱자하고 있습니다. 수사 안 되고 있어요. 작년 6월이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9개월이 됐는데 예. 아직 결론을 안 내요. 그걸 다 지금 좀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 왜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있더라고요. 해외에도. 이게 어떻게 해외에서까지 성폭행, 여신도들을 포섭해서 꼬여서 성폭행까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한국과 똑같은 수법의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이미 2001년에 대만 언론이 특종으로 발표한 게 대만 대학과 정치대학의 여대생 100명이 넘게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2006년에서는 일본 아사히 신문을 필두로 해서 예. 일본 여대생 여성 100명이 넘게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으니 이게 이미 20년도 더 전에 일본과 대만 언론에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명석이 그 해외에 가서 활동하면서 그 여성들을 거처로 불러들이는 거야? 아니면 그 여성들을 해외에서 포교해서 한국으로 둘 다입니다. 정명석이 가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러니까 정명석이 해외 도피할 때는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성폭행을 하고 돌아다닌 거죠. 참 이게 참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설교 내용을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설교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런 것을 듣고선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텐데 방송에 나온 그런 정명석의 설교를 직접 듣는 거는 교리 교육을 마친 후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처음 가서 그렇게 교리를 들으면은 제가 운 좋게 그런 케이스였는데 예.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처음 갔다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저 인간이 제정신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당장 들죠. 그런데 그런 교리는 당장 듣는 게 아니고 예. 점차적으로 교리 교육을 해서 네. 정명석이 재림주다라는 걸 세뇌를 완전히 시킨 다음부터 그런 설교를 듣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지금 방송에 제가 입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담지도 음담패설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뭐 그게 이제 통일교부터 시작된 아주 독특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교리입니다. 그거는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에 하여튼 입에 담을 수는 없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따먹고 뭐 어쩌고 예. 저쩌고 막 이런 것들 처음부터 그걸 들려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 피해 여성들들 중에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선 분들의 수는 적잖아요.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뭐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데 그러면 실제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JMS 교회를 갔던 95년에 전국에 JMS 우리나라에만 JMS 교회가 250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보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쁜 여자를 전도하는 겁니다. 왜 보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명석에게 보고하는 재림예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인데 보고자는 전부 여자예요. 20대 젊고 예쁘고 키 큰 여자. 실제로는 그럼 보고자들도 일종의 피해자에서 보고자가 됐을 수 있네요. 그렇죠. 피해를 입고 이제 탈퇴하지 않은 사람이 보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고 또 그런 여성을 상납하는 조직적인 거예요. 상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 당시 250개 교회 중에 규모가 큰 교회는 보고자가 한 교회에 10명, 20명 되는 교회도 있었는데 네. 한 명인 교회도 물론 있죠. 작은 교회는. 그럼 250개를 평균해 가지고 최소로 잡아서 교회마다 2명씩의 보고자가 있다면은 500명입니다. 1년에 500명이죠. 그러네요. JMS가 40년 중에 정명석 교도소 갔던 10년 빼버리면 30년인데 500명씩 30년. 이거 15,000명입니다. 정명석 지 스스로 말했던 것도 내 목표는 10,000명을 성폭행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게 이번 넷플릭스에서 문서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인은 성폭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본인은? 하늘의 지상 명령으로 여성들을
무슨 성적 구원을 한다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표현이 이제 기억이 안 성적 뭐 납니다만은 사랑을 베푼다 이런 예, 이런 예. 취지인가요? 그런 식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피해 여성들도 지금 아까 이 신도들도 곳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피해자들도 정말 다양한 피해자들이 곳곳에 있겠네요. 뭐 유명 탤런트, 미인 대회 출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전직이겠죠. 전직 부장 판사도 피해자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변호사님, 여성 변호사님도 피해자이고 뭐 음. 어느 분야에는 피해자가 없냐라고 물으면 그 외에 오히려 찾기 힘들 겁니다. 아까 신도도 그 정도로 예.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군요. 참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정명석 씨 올해 나이가 78이에요. 45년생. 정 씨가 구속 수감 중에 사망하거나 뭐 세상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JMS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집단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잘 만들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뭐 재림 예수가 순교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교리를 바꿔서 정명석의 위임을 받은 이인자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후계가 잡혀 있어요. 지금은 잡혀 있지가 않죠. 지금은 지금은 내분에 아니고요. 좀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음. 이참에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좀 이 범행의 전모를 밝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JMS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포교를 하는 게 선교를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가릴 수가 있냐?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릴 수가 있는가? 팁을 달라. 방법이 없죠. 다만 교리가 독특합니다. 어떤 식이에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예. 인류의 원죄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이제 인류의 원죄라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바로 얘네들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선악과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를 비유하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원죄다. 성관계가 원죄다? 성관계가 인류의 원죄인데 바보 같은 정통교회 놈들은 문자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진짜 과일인 줄 알고 있다. 성경은 비유로 써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이게 독특한 통일교와 JMS의 교리입니다. 또 나머지 여타 주변의 사이비 집단들의 교리죠. 그걸 이제 맨 처음 팁으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좀 여기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접근하면서 대신 서서히 교묘하게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해서 그 본인의 사회적인 교회 외의 인간관계를 끊게 만들죠. 아니 인간관계를 어떻게 끊게 해요? 그게 뭐 끊어라 한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전도가 됐다고 하면은 학교 강의 들어가는 것 외에는 무조건 동아리 룸에서 교회 사람들하고만 지내야 되는 거죠. 그 동아리라 하면 이제 이 JMS JMS 동아리 동아리죠. 안에서 동아리 생활만 해라.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안 요구하는군요. 되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팁입니다. 자,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 인간의 원죄가 성관계, 아담과 이브의 성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원리로 삼는다. 근데 본인은 그러면은 여성들을 불러서 성관계를 하는 거, 강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럼 그 집단의 논리는 뭐 그때 다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몸을 빌어서 너희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둘러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뭐 나이트클럽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서 타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취하신 거다. 그럼 다른 남자는 못 만나요? 그 여성들?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 보통 이제 JMS도 통일교와 마찬가지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인류의 원죄가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림 예수인 내가 찍어주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원죄로부터 회복이 된다. 이 논리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피해 여성들은 다른 남성을 사귈 수도 없고 없죠. 결혼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듣자면 워낙 방대하고 교수님 30년 동안 이걸 취재해 오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잊혀진 계절 에세이집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겪은 일로 다 기술해 놨습니다. 예, 그 책을 좀 여러분 참고해서 더 궁금한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려운 자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떤 위험이 교수님을 또 옥죄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해 여성들에게도 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었으면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댓글쇼 정꿀쇼로 찾아뵙죠. 여러분 댓글쇼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